안녕하세요. 잘하는 TV의 도담쌤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주고 계시나요? 저는 저 스스로도 장애인이 있다면 도움을 줘도 될까? 관심을 갖는 건 괜찮은 건가? 등등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와 편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 공감 도서들을 검색해보게 되었었고, 책을 통해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수록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이 더욱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장애 이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이들의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시야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장애 공감 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진짜 투명인간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뽑은 아동 청소년 문학상 앵코티브를 수상했는데요. 투명인간이 되거나 저절로 연주되는 피아노를 사서 연습을 하지 않고도 멋진 연주를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은 꼬마 에밀이 피아노 조율을 하러 온 시각장애인 아저씨를 만나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저씨에게 색깔을 알려주고 싶어서 에밀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아저씨는 그런 에밀에게 피아노 연주로 색깔을 들려주며 우정을 쌓아가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장애인이라 말하지만 우린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일 뿐이죠. 그런 서로의 시각 차이를 에밀과 아저씨의 우정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책은 같이 놀자 루이입니다. 같이 놀자 루이는 자폐아동 루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두가 행복한 통합교육의 모습을 그린 책입니다. 반 친구들은 모두 루이가 자신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루이를 배려하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 친구들은 친구들의 도움과 배려 속에서 소통하고 비장애 친구들은 웃음과 여유 속에서 이해와 존중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또 루이네 교실처럼 진짜 통합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책은 눈을 감아보렴입니다. 이 책은 시각장애를 가진 형과 동생이 바라보는 서로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은 같아 보일까요? 이 책에서는 마음 따뜻한 한 아이가 시각장애를 가진 형에게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동생의 마음과는 달리 형이 바라보는 세상은 동생이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이 그림책 속 동생과 형의 대화를 보며 우리는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책에서도 비장애인인 동생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시각장애를 가진 형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편견을 깨주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책은 아빠 미안해하지 마세요 입니다. 이 책은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빠가 딸에 대한 광활한 사랑과 그런 아빠의 마음을 다독이는 소녀의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았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책은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 발표되었다고도 합니다. 차별이 아닌 다름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현실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의미를 주는 책입니다.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걷지 못해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아빠가 같이 자전거를 못 타도 축구를 못 해도 괜찮아요. 아빠는 언제나 걱정이 많지만 난 아빠와 매일매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하니까요. 듣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글귀입니다. 5번째 책은 아빠 내가 옆에 있을게요 입니다. 선천적 장애를 가졌던 이 전 책의 아빠와는 달리 이야기 속 아빠는 교통사고로 고차 뇌기능 장애를 갖게 된 분을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고차 뇌기능 장애는 교통사고나 뇌질환 등으로 뇌손상이 발생하여 생기는 장애입니다. 뇌기능 손상이 원인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 사실을 알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늘 다니던 길이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기억하던 것들을 떠올리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기억장애 증상을 다루었습니다. 한 사람의 큰 어려움은 가족 전체 생활에 변화를 주죠. 이 책은 이처럼 한순간 일어난 사고로 일상에서 큰 변화를 겪어야 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늘 자신을 돌봐주던 아빠가 사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토시는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옆에 있을게요. 아빠는 토시가 있어 든든하고 토시는 아빠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나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를 입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사정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와 배려의 싹을 자라게 하는 책. 우리 아이들도 한 뼘 더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특수학급 선생님이 연수를 통해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장애인에 대한 표현 중 어디가 아픈가요? 라고 묻기보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졌나요? 라고 묻는 것이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저도 여러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는 하지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매 순간 머뭇거려지게 됩니다. 혹시 실례를 하진 않을지 하고요. 특수학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고민과 민감성이 더 나은 인식과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